김수현 탓 아닌데 왜? 김세론 절교 문자 공개에도 외면받은 진실. 지난달 27일 부지석 변호사는 여기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작 사망 원인을 규명할 단 하나의 목소리도 단 하나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김수현만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남겼다. 이번 기사는 그간 외면받아온 진짜 고통의 기록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왜 언론과 여론이 정작 본질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만 집착했는지를 논리적으로 파헤친다. 첫째,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욕의 한 작은 바,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던 김세론. 주변에는 어지러운 음악과 떠드는 손님들 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불안에 떨며 잔을 비웠다. 김세론이 홀로 술을 마신 모습을 의심한 미국 남편은 혼자 마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김세론은 술집 사장에게 직접 CCTV 영상을 요구해 자신이 홀로 앉아 술잔만 내려놓는 장면을 캡처해 남편에게 전송해야 했다. 이 해프닝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집착의 증거였다. 둘째, 스마트폰 파괴 사건이다. 김세론은 미국 체류 중 2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깨진 화면과 부서진 케이스가 논리적 의문을 낳는다. 왜 매번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휴대전화가 망가지는가? 지인은 이를 물리적 충돌의 흔적이라 평가했다. 부지석 변호사 측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분명한 점은 김세론이 그만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스토커보다 무서웠던 디지털 감시다. 김세론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그 순간순간 모두 남편의 계정에 의해 관리, 삭제되었다. 오빠가 내 계정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카톡 화면 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자유롭게 소통조차 못하게 묶어두고 그마저도 텔레그램과 SMS로만 소통하게 강요했던 남편의 행태는 분명한 디지털 학대의 전형이다. 넷째, 장거리 연애가 낳은 극심한 불안과 집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뉴욕을 오갔지만 거리는 둘을 갈라놨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믿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말은 곧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결국 김세론은 도망가고 싶다. 흉터가 온몸에 남을 정도로 맞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 절망감을 문자로 전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 모든 살얼음판 같은 일상 대신 김수현과의 과거 연애 시기만을 파헤쳤다. 다섯째, 결정적 증거는 바로 2월 10일 이전의 마지막 평온이다. 2월 10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단 2에서 3일 만에 혼인 무효를 준비할 정도의 파국을 맞았다. 그 사이 남편이 전달한 의문의 자료들이 김세론을 눈물짓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던 그녀. 하지만 이 음성 자료는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정작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남편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채 김수현만이 희생양이 되었다. 여섯째, 장례식장 불참과 책임 회피의 아이러니. 서류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남편은 김세론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세희 씨는 4년 전 김수현 씨의 장례식 불참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여론몰이를 했다. 그러나 정작 김세론의 고통을 더 잘 알았어야 할 남편에게는 단 한 줄의 질타조차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수현 탓 아닌데 왜? 라는 의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다. 언론과 여론이 정작 봐야 할 진짜 가해자는 외면한 채 허구의 정만을 쫓은 집단적 맹목을 고발하는 외침이다. 김세론이 남긴 절규의 문자와 눈물, 깨진 휴대전화, 구겨진 CCTV 영상 속 진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그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왜 고인에게 진짜 필요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가? 지난달 김세론 씨의 사연이 전 세계로 알려지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월 말 보도에서 뉴욕에서 시작된 결혼 로맨스가 단 2개월 만에 끔찍한 집착 스릴러로 변질됐다며 CCTV 영상이 보여주는 고독한 뒷모습이야말로 진짜 공포라고 전했다. CNN은 연인이 보냈다는 의문의 자료가
그녀를 눈물의 절규로 내몬 장본인이라며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합적인 디지털 학대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BBC 역시 김새론 씨의 핸드폰 파괴와 계정 관리 강제는 전형적인 가정 내 폭력 신호라 규정했다. 한 리포터는 미국 남편의 집착을 방증하는 행동들이 결합되어 장거리 커플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고 평했다. 가디언은 특히 부지석 변호사의 사망 원인 불필요 발언은 언론이 외면해선 안 될 핵심을 또 한 번 가린 셈이라며 진실을 가리는 언론의 사기 검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NHK는 뉴욕 남편이 끝내 장례식에 불참한 것은 국제법조차 넘나드는 책임 회피라 비판했다. 중국 CCTV 자매 채널인 CGTN은 디지털 감시와 물리적 충돌 흔적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은 미디어가 되짚어봐야 할 보이지 않는 폭력의 전형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ABC는 김새론 씨의 마지막 카톡 음성 파일이 공개되지 못한 것은 그 누구도 진짜 목소리를 듣길거려 하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외면하는 공론장의 민낯을 꼬집었다. 아시아권 매체들도 한 목소리로 김수현 전 남자친구로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스케일링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NDTV는 사건의 모든 핵심 증거가 미국 남편에게 집중되는데도 국내 여론은 정작 그는 잠잠히 넘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진짜 가해자를 가리워버린 것이라고 꼬집으며 실종된 정의를 외쳤다. 이처럼 국제 언론은 김새론 씨 사건을 단순 스캔들이 아닌 가정 내 집착과 디지털 폭력이 뒤얽힌 복합적 참사로 규정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하나다. 왜 진짜 고통을 외면한 채 잘못된 곳에만 집중하는가? 이국적인 국제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